암 치료가 좀 어렵다. 암이 면역세포를 갖다가 우리 좀 피해서 좀 도망간다, 좀 영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암세포를 치료할 때 어떤 그런 면역 기능들이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좀 실패하면 암세포가 좀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덩어리를 쥐고 막 확산하고 전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역 기능이 이제 암과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데, 일단 이 암세포가 성장하고 퍼질 때 우리 면역 기능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왜 커지냐면, 첫 번째로 1차적으로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항원 같은 것들이 잘 안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 체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좀 몸이 약해졌을 때 이제 그렇게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원들, 그런 면역 기능은 좀 불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암세포가 굉장히 좀, 이게 영리하다. 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또 진화적으로 쭉 볼 때 항상 생존에 어떤 적합한 기술들을 터득하잖아요. 이 암세포도 그런 생존에 스스로 암세포가 생존하기 적합한 기술을 터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이런 사이토카인이 여러 개예요. 이 사이토카인은 이제 우리 몸에 흔하게 호르몬 비슷하게 분비되는 것들인데, 이 암세포도 이런 어떤 특정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데, 이게 우리 몸의 어떤 면역세포의 어떤 기능을 억제해주는 그런 어떤 물질들을 암세포가 이제 분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면역세포들이 충분하게 분비가 되더라도 암세포가 그걸 억제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면역을 회피하게 되게 됩니다. 두 가지 기전으로 이제 암세포가 이제 면역을 회피하고, 그다음 이제 암세포가 자라게 됩니다. 이상적인 암 치료는 암세포 직접 죽이는 것과 더불어서 면역 기능을 좀 부가적으로 향상시켜 준다면 이상적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 말고도 면역을 회피하는 걸 막아준다든지 좀 충분한 면역 항원들을 제시해 준다면 이런 암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제 하이프를 했을 때 어떻게 좀 면역 기능을 갖다 좀 좋게 해주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암세포를 갖다 파괴했을 때, 파괴되고 나면은 이제 그런 부산물들이 쭉 몸에 나오는데, 이런 부산물들 중에 어떤 항원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항원들이 항체 반응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해서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기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우리가 암세포를 딱 이제 괴사시켰을 때 그런 부산물들, 그걸 이제 대식세포들이 몰려와서 먹어요. 먹은 다음에 어떤 항원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좀 제시해주는 어떤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어떤 항원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줘서 암세포 갖다가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을 잘 할 수 있게 해주고요. 파이프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암세포들이 깨졌을 때 어떤 사이토카인들이 분비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우리 면역을 방해하는 걸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시악 프로테인이라고 열 충격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열로 인해서 어떤 변생된 단백질이 마치 어떤 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좀 꾸준하게 이제 암에 대한 어떤 그런 항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서 그런 장기적으로 암세포를 갖다 억제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논문에서 제시된 한 4가지 정도의 하이프가 암을 갖다가 억제하는 면역을 어떻게 만드냐 제시를 했고요. 흥미로운 건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얘기 들었듯이 어떤 온도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괴사시켰을 때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쭉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크라이오라고 얼려서 치료한 방법들이 좀 열로 한 거에 비해서 좀 면역 기능이 부스터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좀 더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 고찰을 해보니까 열로 했을 때는 단백질들이 이제 쉽게 변형 파괴되기 때문에 이 항원 역할을 해주는 건 단백질인데, 이런 항원들이 충분하게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크라이오는 얼리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열에 의한 거에 비해서는 항원들이 좀 더 많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면역 부스터가 팍 하고 더 잘 생기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이프를 치료를 했을 때 아까 주den기 전에 열과 어떤 공화작용, 진동에너지, 세포막을 파괴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쩌면 열보다는 어떤 공화작용을 많이 사용했을 때, 즉 열로 단백질을 많이 변형시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세포막으로 세포를 터뜨렸을 때 변형되지 않은 단백질들이 좀 많이 튀어나와서 그게 항원 역할을 좀 더 풍성하게 많이 해줄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어떤 고찰도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을 썼던 이 교수님과도 이제 소나조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기억이 나요. 소나조이드에 가서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공화작용을 좀 더 많이 일으켜주거든요. 그래서 열을 적게 쓰게 해주고 공화작용을 많이 쓰게 해줘서 좀 항원 제시를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지 않냐 기대감도 있고, 실제 저도 한번 써봤을 때 소나조이드를 써서 열을 좀 적게 썼을 때가 좀 면역 기능이 팍 하고 튀는 경우를 좀 많이 관찰을 했던 걸로 제 경험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약들을 갖다가 한번 썼을 때 면역력이 어떻게 좋아지는 관해서 한번 제대로 된 연구 논문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